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볼까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 알테오젠이 또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내용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그룹들한테도 상당한 희소식이 오늘 전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 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좀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제약회사,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자, 미국 제약회사들의 특허 덤불 억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머크라는 데가 있어요. 머크가 키트루다라는 신약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2014년인가 이제 키트루다를 만들어냈죠. 자, 약의 효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전 세계 1위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획기적인 약이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키트루다라는 거 신약을 거의 한 10년, 뭐 5년 가까이 고생해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약의 효능이 워낙에 좋은 거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이 우리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복제약들을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복제약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뭡니까? 특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허. 자, 어떤 물질로 만들었느냐, 뭐 재료가 뭐냐,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투약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허를 마구잡이로 막 걸어 놓으면서 이 약은 머크라는 제조사만 만들 수 있게끔 10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독점 판매 권한을 주는 게 이제 특허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재료는 이제 특허가 끝납니다. 물질 특허라고 하죠. 자, 뭘로 만들든 간에 이제는 따라 만들어도 됩니다라는 이제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바이오시밀러 그룹들이 우리도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은 약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마구잡이로 막 달려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머크 입장에서는 키트루다가 한 해에 1년에 막 40조 원어치씩 팔리는 약인데 이 시장을 갖다가 순식간에 뺏기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으로 키워놨는데 이걸 한순간에 바이오시밀러 그룹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지라고 하면서 별 거지 같은 특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소송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특허, 제형 특허, 제법 특허 이외에도 굉장히 광범위한 뭐 다양한 특허에 다 기재를 해놓은 다음에 이 특허 소송에 하나만 걸려봐라 하는 식으로 법원에다가 매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일이 다반사란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이 특허가 많게는 막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이 의약품 하나에 특허 걸려 있는 게 300개 정도 되는 사례도 있대요. 이 300개 특허에 대해서 모든 물질에 대한 소송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 법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바이오시밀러 그룹에서는 야, 이런 것까지 소송을 겁니까? 하고 막 가처분 신청도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판매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당히 이게 뭐 알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서로 또 양양이가 나가지고 막 저기 자료 같은 거 첨부해서 내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소송들이 워낙에 많이 난무를 하다 보니까 이 법원에서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해가지고 민원 폭탄 시달리는 것보다는 이거 어떻게든 처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 300개에 달하는 특허를 소송을 금지하도록, 그러니까 소송을 못 걸도록 우선은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물질이라든가 진짜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데 그 외에 너네가 그냥 소송을 위한 특허를 잔뜩 만들어 놨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소송은 아예 무효 처리를 해버리겠다. 그래서 이 소송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 특허를 갖다가 특허 덤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 덤불 막 엉켜 있듯이 아예 그냥 진입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그 특허 그 장벽을 얘기하는 건데 특허 덤불을 아예 억제시켜버리는 법안이 이제 상원이 통과됐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있습니다. 아일리아. 자, 얘네도 특허가 뭐 100건, 200건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렇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천당, 뭐 이렇게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일리아 복제약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어 해요. 자, 근데 맹점이 뭐예요? 아일리아의 주 판매 그 지역은 어디냐? 북미입니다. 북미가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인데 북미 쪽에 판매를 해서 특허를 피해 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봤더니 이 리제네론이라고 하는 아일리아 제조사가 엉뚱한 특허를 갖다가 막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판매 허가를 내주겠죠, 법원에서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 달, 1년, 2년이라도 더 아일리아를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은 입장은 당연히 리세레론일 거 아니에요, 바이에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시켜놓습니다. 우선은 소송 결과는 나중에 볼 건데 얘네가 복제약 만들어서 판매를 못하게끔 가처분 해주세요라고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내려버린 다음에 이 200개 정도 특허라고 했잖아요. 이 200개 특허 딴지를 걸어가지고 전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네는 물질 특허 끝났고 우린 제형 제법 다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리제네론이 아일리아 독점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소송으로 시간 끌기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도 북미 판매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진행 중에 있다. 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미 상원에서는 특허 덤불을 이제 못하게 억제를 하겠다라고 법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룹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알테오젠의 아일리아 관련한 얘기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특허를 이제 마구잡이로 남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그 몇몇 안 되는 업체들이 이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특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랑 경쟁은 그냥 막말로 우리 회사가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던 의약품을 나누어서 여러 군데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캐파가 줄어들어 버리고 그 시장 캐파 안에서도 1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못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허를 연장해서 또 독점 판매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일 텐데, 연장을 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편리한 핵심 기술이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될 거다. 더 필요해질 거고, 무조건적으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이 이런 훌륭한 의약품을 갖다가 독점 판매를 더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우선은 이제 가장 지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피하 주사 제형으로의 변경하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머크는 이 키트루다 매출이 만약에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면 가정했을 때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자,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가 이제 만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시밀러 그 그룹들이 전부 키트루다 내가 복제약 만들어서 언제 팔아먹을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어요. 자, 키트루다는 정맥 주사 제형입니다. 그래서 링거를 맞는 식으로 약물을 투여해야만 몸속에서 면역 항암제로서의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따라 만들 수 있는 특허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키트루다는 이걸 뺏기기가 싫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정맥 주사 제형의 키트루다 특허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특허 연장을 해주는 법원은 없단 말이죠. 특허청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연장하고자 알테오젠과 지금 마일스톤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보다 더 불편한 제형이 있다, 제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맥주사보다 더 안 좋은 거를 맞고 싶으십니까? 자, 그래서 피하주사 제형, 이 당뇨병 치료제 같이 배에다 간단하게 꽂는 피하주사 제형의 주사제를 지금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머크사의 입장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그 SC 제형의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많이 되면서 키트루다 이거 편리하잖아요. 집에서도 맞을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하고
주사기 투여 시간이 짧고 이런 기술로 새로운 특허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10년 동안 SC 제형으로의 키투르다 의약품 판매 독점 권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을 만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바이오시밀러와의 경쟁을 원하는 제약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HLB가 리보세라닉 캄렐리주맙 이제 판매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래서 간암 시장에 획기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 10년 정도 지나면은 특허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이 기술을 갖다가 복제해서 만들 수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하나는 리보세라닙은 알약입니다. 경구용 알약이고요. 캄렐리주맙은 앞서 키투르다와 마찬가지로 정맥주사 제형이에요. 자, 요거를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경구용을 변경을 시키든 아니면 정맥주사를 변경을 시키든 간에 제형을 바꿔가지고 특허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다른 제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앞으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시장에 굉장한 키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요. 요거를 준비해 놓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특히나 이 정맥주사 제형 보유하고 있는 항서제약 같은 경우 요거에 대한 특허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뭘로 바꿔야 돼요? SC 제형이든 아니면 알약이든 뭐든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구용 알약 같은 경우는 뭐 패치형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제법이라든가 제형 변경을 통해서 특허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분명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비롯한 원제약사들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머크라는 회사는 이게 뭐 천운인지는 모르겠어요. 할로자임과의 계약이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 알테오젠이라는 국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내가지고 일찌감치 키투르다에 대한 어떤 임상을 공동으로 준비하면서 마일스톤 지급을 지금 해왔던 상황이고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허셉틴이라든가 그렇죠, 엔허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의약품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 치료제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런 의약품들 전체가 전부 다 지금 뭐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평가받는 그 모든 의약품 전체가 다 특허를 어차피 저 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특허 만기 예를 들어서 뭐 위고비 같은 의약품이 있는데 이 위고비가 전 세계에서도 뭐 손에 꼽을 만큼 많이 팔리는 다이어트 치료제잖아요. 비만 치료제. 자, 위고비 특허가 만료가 된다. 위고비는 지금 SC 제형으로 이제 맞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SC 제형 특허가 끝나게 되면 뭘로 바꿔야 됩니까? 또 다른 제형으로 또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제형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느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SC 제형보다 훨씬 더 투약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제형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 준비를 해둘 만한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또 몇 군데로 한정돼 있을 거고 그런 업체들과의 어떤 공동 준비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특허 만기 시점 돼가지고 바이오시밀러와의 경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뭡니까? 의약품 신약 뭐 개발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출시가 돼 있는 모든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우리가 제형을 어떻게 바꿀 거냐, 제법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의 협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 그대로 원제약사,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한 원제약사들에게 일정 부분 제재를 거는 거예요. 제재를 지금 걸어놓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고요. 너네 쓸데없이 특허 많이 등록해놔가지고 시간 끌기 소송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안 받아줄 거니까 너네 특허 만료되는 시점에는 너네가 특허를 연장하거나 혹은 신규로 받을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공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형 특허 변경에 가장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알테오젠이잖아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기네들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 만기가 도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제형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알테오젠 아니면 할로자임 혹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구용 알약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 있는 업체들과 협업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선 이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SC 제형으로의 히알루로니다제 그 기술을 통해서 피부에 거부감 없이 스며들 수 있게끔 하는 그 굉장히 흡수력 좋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시잖아요. 엄민용 연구원도 지금의 주가는 전혀 지금 이 기대 심리라든가 어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유망한 그 기대감을 반영한 숫자가 아니다. 40조에서 시총이 40에서 50조 가까이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 그룹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 제외하고요.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판매와 그다음에 자체 제네릭 판매가 이제 시작되기 직전인 상황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필러 부작용 통증 완화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품명은 테르가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술 후, 그러니까 성형 수술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술 후 붓기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 붓기 제거 부작용 완화제를 갖다가 테르가제라는 상품으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국내 품목 허가 이제 직전에 와 있다 이런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수술 후 통증 완화제로 이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거의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ALT-B4, 그러니까 이게 뭐냐? SC 제형 기술 이 뭐라고 할까요? 코드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C 제형 변경으로 할 수 있는 코드네임이 ALT-B4인데 이걸 갖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인 회사 중에 하나인 머크라는 데가 이거를 독점 기술 이전으로 뭐 엄청난 금액을 줬잖아요. 자, 이 정도까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의약품을 갖다가 ALT-B4 기술을 쓰겠다라고 한 거는 뭡니까? 히알루로니다제 관련한 이 기술은 알테오젠이 글로벌 탑급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반증이에요. 자, 1조 원 시장인데 우선은 국내에서 테르가제 판매는 곧 진행이 이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알테오젠에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는 전 세계 시장 10% 정도 캐파는 우리가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겸손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알루로니다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업체가 과연 10% 시장 점유율에 만족할지는 사실은 제가 더 큰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 이제 테르가제를 필두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중국에 이제 판매 허가 받았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셉틴. 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판매도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앞서 이제 특허 덤불 그거 갖다가 소송 지리하게 끌지 말라라고 한 뉴스가 적용되는 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알테오젠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ALT-B4 키트루다 SC 제형 판매 이외에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테르가제 본격 판매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알테오젠의 매출 영업이익의 거의 2~3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의 어떤 숫자로서 이 어떤 성장 가능성을 좀 증명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단언컨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무서운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전 세계에서 차세대 어떤 항암 치료 요법으로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게 이 ADC라는 겁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기술인데 2세대 표적 항암제보다 훨씬 진일보한 인체에 거의 이제 무리한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이 ADC라고 다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자, ADC의 모든 글로벌 빅파마들이 거의 목숨을 걸고 있을 정도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암 치료제 중에 가장 진일보한 거니까 이 시장을 갖다가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메리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라고 보입니다. 자, 40조 원 시장에 ADC가 이제 될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 시장 캐파에서 몇 퍼센테이지를 먼저 선점해서 뺏어올 수 있느냐가 또 특허와 묶여 이 관련이 있긴 하겠지만, 향후 제약바이오, 해당 제약바이오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DC는 누구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가캠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이 ADC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연구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ADC 각축전에서도 눈에 띄는 또 그룹들이 몇 군데가 보이는데, 앞서 알테오젠과 기술 이전 협업을 맺은 머크, MSD 머크가 있고요. 이 머크는 ADC 쪽에 어떤 기술을 갖다가 빠르게 흡수해서 자체 의약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았다? 다이이치 산쿄와 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이이치 산쿄의 ADC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5조 원 넘는 금액을 지금 마일스톤 계약으로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다이이치 산쿄는 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ADC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 ADC의 이제 이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ADC는 우리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이후 또 특허랑 연관이 있죠. 이 특허가 만료가 됐을 때 바이오시밀러랑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ADC 활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제형 변경을 지금 공표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알테오젠이 주목해봐야 될 거는 당연히 테르가제 판매, 그 다음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판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키트루다 SC 제형의 본격 판매 시점까지 이제 빅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키트루다 SC 제형의 글로벌 임상 3상은 올 3분기에 결과가 발표가 난다라고 했고, 머크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판매가 시작될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쪽에서 터질 만한 재료가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ADC, SC 제형의 연구입니다. 연구 개발이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ADC를 그냥 누가 선점하느냐, 그래서 머크가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이치 산쿄의 기술을 받아서. 다이이치 산쿄는 ADC 치료제인 엔허투라는 걸 이미 유방암 치료제 1위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이 기술력을 전 세계로부터 다 인정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자, 엔허투의 SC 제형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ADC를 활용해서 SC 제형으로 지금 변경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이치 산쿄와 머크가 손을 잡았다라고 한 거는, 머크가 SC 제형의 기술을 갖다가 ADC 쪽에 물론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나가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 거고요. 다이이치 산쿄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이 업체조차도 엔허투의 SC 제형을, 그러니까 제형 변경을, SC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제형 변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는, ADC, SC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업체 알테오젠과의 연구 협업이 조만간 공식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알테오젠은 뭐라고 하느냐, ADC, SC 관련해서 우리가 2028년 우선은 출시로 목표를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 자,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ADC, SC 제형은 ADC를 우선은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을 할 파트너가 있어야만 출시 일정을 예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미 어느 정도 ADC, SC 관련된 파트너십을 맺을 만한 업체들과는 좀 전략적인 미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포착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2028년 출시라는 건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이 남았는데 5년 이전에 임상 들어갈 만한 준비들을 끝내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 필요하고 이 자금을 갖다가 꾸준하게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연구 성과를 갖다가 공유할 만한 파트너십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계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5년 이제 뒤에 ADC-SC를 통해서 항암 치료제에 어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이 초기 단계부터 어떤 제약사와 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연구 개발을 진행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제가 짐작하는 바로는 이미 머크와 키투르다에 관련된 굉장히 끈끈한 어떤 유대관계를 맺어놓은 상황에서 차세대 ADC와 관련된 제형 변경을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유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일까요? 똑같습니다. 키투르다 SC와 똑같은 마일스톤 계약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알테오젠이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ADC SC 계약은 일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 쪽에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약의 제형 변경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고요. 이런 유수의 계약들 중에 실제로 지금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키투르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연매출이 1조 5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엄청난 지금 무기를 갖고 있는 업체가 알테오젠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얼마만큼의 계약이 지금 추가로 한 3-4개가 더 터져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계약들이 속속들이 다 언론사에 공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할지 감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알테오젠을 한두 번 방송을 찍는 게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첫 번째로 바라봐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돈 벌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종목쯤은 꼭 필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2번의 큰 상승이 있었어요. 2번의 큰 상승 이후에 아직까지 또 3번째 큰 파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기존 주주분들 아니면 이렇게 고점에 올랐을 때 매수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5조 원인가요? 15조 원 안팎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 애널리스트,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40조에서 50조 원까지 시총이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높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나마라도 미미하게나마 저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매수 어떤 시그널을 잡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너 또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언제 사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 매수는 얼마 정도에 해야 안정적일까요? 궁금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공포, 저도 똑같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 이제 블록딜 단행이 있었잖아요. 정혜신 박사 공동 창업자가 내 가지고 있는 주식 대량 매도를 치면서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경영에서 손을 뗐잖아요.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뭔가 큰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갔던 구간,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 있어가지고 일부 주주분들은 또 이런 어떤 반복되는 사건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실 만도 한데 이런 리스크를 알고 계셔야, 그렇죠? 추가적으로 발생할 리스크를 알고 계셔야 우리가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테오젠 지금 대응 전략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알테오젠이 상승할 만한
이 상승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머크 혹은 다이치 상표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ADC 관련된 소식들, 계약 소식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 뭐 SC 제형 관련해서 다른 글로벌 빅파마와의 또 다른 의약품과의 추가적인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테르가제의 매출 혹은 바이오시밀러 이제 복제약의 중국 매출이라든가 국내 매출 또 혹은 유럽 매출까지 어떤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얼마 정도의 상승이 있을지 예상을 해놓은 자료가 이 안쪽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 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의 임상 3상 결과가 혹시나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다려야 될 라인, 익절 라인, 손절 라인 각각에 잡아놓고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최소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선 어떤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지 대응 전략 안에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대응 전략은 제가 무료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내용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꼭 숙지를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0-6805-3196번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 알테오젠의 앞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작성한 대응 전략 이 PPT 파일인데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 무조건적으로 숙지하셔가지고 저점에서 잡아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분석 알테오젠 제외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혹은 이서방이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종목이 이거다라고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인사이트가 훌륭한 편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알고 싶은 종목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대응 전략도 작성해서 보내드릴 거고, 관련된 영상 제작 꼼꼼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셔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습니다. 010-6805-3196번으로 종목명 뭐 예를 들어서 내가 HD 현대마린이다 그러면 HD 현대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이 조선 관련된 업황이라든가 이번에 또 이제 큰 뉴스가 있었잖아요. STX 또 인수와 관련된 얘기들, 뭐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여러분들 궁금증을 다 해소해드릴 영상 만들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꼭 좋은 내용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서방 오늘 또 영상 30분 가까이 되는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넘었네요. 네, 여러분들 항상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 채널 혹은 여의도 주식월드 제가 영상 내보내고 있는 채널들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갈 텐데 영상 내용이 괜찮았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참여 많이 해주셔야 이서방이 힘내서 영상 많이 찍을 수 있다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